안녕하세요. 김나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모처럼 시원하게 오르면서 8월 마지막 장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다소 완화되고 한국은행은 추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시장의 호재가 들려왔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8월 마지막 장 평화롭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9월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후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은 9월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문자와 전화창 활짝 열어뒀습니다. 전화는 02-3772-0279번입니다. 02-3772-0279번으로 선착순으로 전화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종목 진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적풍 유경훈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적풍 유경훈입니다. 네, 전문가님 8월 우리 시장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날은 조금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8월 달 그 초반의 흐름까지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차트를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겠지만 그래도 현재 그 수치 자체로 봤을 때는 중반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행히 전 세계적인 정말 많은 수많은 악재 중에 가장 최상단에 있는 악재, 이것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점점 안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 있는 옆나라 일본, 중국보다 한국이 더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만큼 한국 증시가 더 낙폭이 컸기 때문에 더 오늘 시세가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더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을 잘 견디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올 텐데 거기서 이제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8월 달에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중도 포기하신 분이 계신다면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진 마시고요. 다시 또 들어와서 또 손해봤던 부분들 매꾸로 또 오셔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 그동안 힘들어서 좀 이렇게 옆에 치워놓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부터 공부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과연 휴전으로 가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전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28일이죠. 오늘 이제 우리 30일인데 트위터에서 이제 한 내용을 보면은 당일 오늘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있을 예정인데 이 무역 협상은 다른 레벨이다. 급이 다른 협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한 개도 나온 것이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먼저 협상을 하자고 전화가 왔다라고 했지만 중국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누가 진실이냐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뭐 서로 자기가 맞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상을 이제 실제 요청했을 수도 있어요. 뭐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진짜 실제 했었어도 현재 중국의 이제 시진핑이라는 그런 사람의 위치로 봤을 때 사실상 거의 뭐 독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얼마나 길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인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 굽히고 들어갔다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은 그때 좀 기가 살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성과가 있을 때는 그거를 정말 뭐 어떨 때는 굉장히 오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거를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이제 또 어필하는 걸 굉장히 또 잘하기 때문에 없던 얘기를 있는 걸로 만들진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어떻게든 연락이 온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에서 손을 내밀어서 일단 미국에서도 오케이 그러면 대화를 한번 해보자까지 된 것이고 중요한 건 여기서 그 어떤 것도 진전이 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진들끼리 이제 만남이 곧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예측을 한 게 있죠. 바로 뭐냐면 올해 연말에 쇼핑 시즌을 통해서 각 나라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무역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다 지금 부채 때문에 난립니다. 다 빚이 지금 막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국가 부채,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막 이제 기업에다가 국가 부채에다가 한국은 이제 가계 부채에다 지금 막 다 난립니다. 다 지금 빚이 터지기 직전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미국이 해야 되는 역할인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관세로만 뜯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막히게 된 부분들인데 여기 이제 어쨌든 중국이랑 협상을 잘해서 이제 9월 1일 날 또 추가 관세가 또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쌍방간의 관세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제 중재가 된다고 하면 우리 다음 주 증시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오늘장의 베팅은 일단 상방 쪽으로 무역 협상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일단 투자를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양시장 수급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도 팔고 선물도 팔고 옵션도 풋옵션 쪽으로 이렇게 중간에 이제 막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오늘 뭐 외국인들과 기관 같은 경우는 주식도 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저 선물 쪽에서도 순매수를 대량으로 보여주면서 일단 한국 증시에 대해서 매수가 좀 많이 한 상태예요. 바로 어제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바로 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샀던 물량들을 다 팔았다라는 내용을 들으면서 외국인이 한국을 떠났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하루 만에 오늘 순매수의 힘을 보여주면서 우리 증시 좀 끌어올린 그런 주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 투자 방향을 좀 잡았던 부분들과 이번 주 월요일 날 급락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사주고 있는 흐름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어서 시장이 지금은 바닥이라는 거는 일단 저는 확실하다고 봐요. 다만 이 바닥이 길으냐 짧으냐 이거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요 구간만 잘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좀 볼 텐데요. 오늘의 어쨌든 주인공은 미국과 중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중국 소비주 그리고 저는 중국 소비주뿐 아니라 바닥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저평가주들이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시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중에는 그동안에 완전히 천덕꾸러기 신세를 받았던 바이오 제약주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미중 간의 사이가 좋아지니까 그래 중국 기업들 좋아지겠지. 맞아요. 맞는데 그것뿐 아니라 그동안 정말 저평가되어 있었던 정말 수많은 종목들 또 지금은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니까 중국 소비주만 올라가진 않았어요. 오늘 올라갔던 중국 소비주들의 시가총액과 또 다른 업종들의 시가총액들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주만 비교를 해봐도 오늘 올라갔던 그 중국 소비주 시가총액이 얼마 안 돼요. 물론 막 상한가도 가고 그랬지만 작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실제 진짜 외국인 기관들의 많은 돈들은 우량주, 대형주 쪽으로 오늘 실제로 많이 들어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중국 소비주 많이 올라가는 거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연말에 쇼핑 시즌이랑 연결고리가 좀 있기 때문에 뭐 광군절 같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더 보여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외의 것들 있죠. 그 이외의 것들. 앞에 코드 번호가 9자로 시작하는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늘 점심 이전이었죠. 네,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금통위에서 8월달 금리를 동결하기로 1.5%로 기준금리 동결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 인하를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는 비쳤는데 제가 오늘 해석하기로는 할 수는 있겠으나 당분간은 아닐 거다라는 것을 해석을 했어요. 오늘 덧붙인 내용들이 뭐가 있었냐면 현재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황들의 실적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막 2분기가 끝나고 이제 3분기가 아직 실적 발표가 나오지도 않은 그런 상태이고 4분기도 남아있고 그러면은
올해 연간 실적이 나오려면 내년 3월 달이나 돼야지 온전한 실적이 나올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파악이 될 텐데 그러면은 금통위에서는 과연 그거를 보고서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미국이 강제적이든 반강제적이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압박을 넣으면서 금리 내리라고 정말 진짜 막 쌍욕을 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서 한국 증시도 결국에는 그런 한국 금리도 따라갈 흐름으로 볼 지금은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약간 이제 뭐 한 달, 두 달 정도의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일단 같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돼서 일단 금리 인하 추세는 당분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올해 연말이나 내년쯤을 가게 되면서 같이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 금통에서 하는 얘기는 한국은행에서 한 얘기를 보면은 일단 기업 실적에 따라서 그 부분들도 좀 조절을 하겠다라는 부분이라서 일단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우리 시장에 큰 어떤 임팩트를 줬던 내용들은 아니지만 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문 대통령께서 동아시아 이제 순방에 나가게 됩니다. 네, 순방 9월 달에 나가게 되는데 그 이전에 올해 11월 달에 부산과 태국에서 열리는 특별 정상회담에 북한의 김정은을 초대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먼저 참고 손을 내민 거죠. 왜냐면 그동안 어땠습니까? 불과 얼마 전 하더라도 미사일 쏘고 잠수함 보여주고 대포 보여주고 막 비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측 대응은 어땠죠? 우리 측 대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는 해야 된다라고 현재 우리 정부의 그 정책 방향성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현재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한반도 비핵화가 일단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 최상단에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었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것들과 지금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막 그런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주다가도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해바라기잖아요, 완전히. 그죠? 계속해서 이제 포용해주고 그런 것들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죠? 지금은 북한을 도발해도 미국에서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거 뭐 누구나 하는 수준이야. 라고 이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서 미국 내 비난이 엄청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오케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랑 비슷하죠. 지금 코드가 잘 맞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 약간 그런 공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앞으로 이제 봐야죠. 이제 한미연합훈련도 끝났고 그래서 북미 협상이나 이런 것도 차근차근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북한의 김정은의 답방도 올해 안에 만약에 문 대통령의 그런 의도대로 만약에 그게 이제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또 남북 경협 쪽에 한 번에 또 큰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고 또 한국 경제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순간으로 보기 때문에 당분간 좀 더 저는 경협주에 대한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포인트 이렇게 알아서 체크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슈 체크하시면서 보유주 관리하시고 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전략들 참고하셔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봤을 때 우리 시장 앞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겠다 설명을 하셨고요. 일단 또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 오늘 말이 정말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셨고요. 남북 경협주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겠다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셨고요. 이어서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887님의 문자입니다. 에이스테크 40% 매수가 9,530원입니다. 손실이 너무 큰데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에이스테크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이 일단 어떤 종목인지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이전에 한 3달 전인가요? 3-4달 전에 우리 증시 막 5G 통신 장비들이 엄청 잘 갈 때 있었죠? 그때 막 잘 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앞서 갔던 통신 장비들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제 동반 하락이 좀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왔습니다만 추세는 내려가는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통신 장비주를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통신 장비주가 그동안 왜 올라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 통신 장비라는 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화웨이가 두 손 두 발이 다 묶이면은 그럼 우리나라 통신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화웨이를 대체할 만한 한국 기업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글로벌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기술력,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가? 사실 없거든요. 우리나라 통신 장비 기업들은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시장의 테마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난 5월까지 굉장한 시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6월 달 좀 뭔가 느낌 이상하다, 7월 달에 갑자기 화이트리스트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가는 분위기인데, 제가 볼 때 에이스테크 좋은 시황은 아니에요. 일단 이해되셨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 일단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그러면 왜 이 통신 장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지금 분위기 보세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어때요? 막 싸우다가 지금은 서로 손잡고 있는 분위기예요. 저는 이 분위기가 잘하면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웨이에 대한 그런 추가 제재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최근에 화웨이가 어떤 걸 하고 있죠? 그렇다고 기업 활동 못 하나요? 열심히 핸드폰 신제품 내놓고 있죠? 다음 달에 폴더블 폰 나온대요. 다다음 달인가요? 그렇게 신제품을 내놓고 유통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압박을 주고 있지만, 디데이가 있잖아요. 아직 디데이가 오지 않은 상태이고, 그 안에 협상 여지도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올라간 게 좀 더 과도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그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통신 장비주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때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화면을 보시면은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을 딱 봤을 때, 그냥 아무런 편견 없이 그냥 이 종목을 딱 봤을 때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냐면, 야, 이 종목은 작년 10월 달에 3,000원짜리였는데, 야, 이번 5월 달에 12,000원까지 갔구나. 불과 6개월 만에 주가가 4배가 올라갔네? 6개월 동안 4배 올라갔으면 어떤 종목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이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2012, 13, 14, 15, 16, 17 진짜 여기 수년간 이 바닥을 만들어왔던 구간을 한 번에 돌파를 해주면서 대시세를 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 물론 살아날 수 있는 기회, 가능성 아직 있어요. 아직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중을 봤을 때, 시청자님 비중을 봤을 때 40%라는 비중은 그 현재 상황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그런 것들을 도박하기에는 너무 많은 물량을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0%만 사셨어도 오케이예요. 왜냐면 빠지면은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너무 커져 버렸죠. 만약에 여기서 바닥을 못 만들고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된다면 앞으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종목은 비중을 많이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 아마 이 종목을 사시기 전에 증권사에서 이렇게 리포트들이 막 나오고 하면서 막 목표가 15,000원 간다 막 이렇게 설레발 좀 치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사셨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바로 주가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분석을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이거는 승률이 10%도 안 돼요. 기간을 앞으로 2년, 3년, 4년 두고 보면은 달성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도 꽤 있는데, 적어도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1년 안에 그 목표가 달성하는 그 도달률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보고 샀었다면 너무 빨리 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은 다 좋은데 이날 언제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28일 날 수요일 날 너무 그때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어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 물량도 많이 빠져나갔고 오늘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글쎄요. 시간의 거래는 어떻게 됐죠? 시간의 거래도 안 좋다면 좀 빠졌네요. 좋지 않은 흐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가져가느냐 줄여야 되느냐 결정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월요일 좀 더 본다면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보시고 주가가 9,000원 위로 넘어오지 못한다면 이 종목은 빠르게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한 10%만 들고 계시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20% 이상 들고 있는 거는 이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보시고 주가 9,000원 위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종목은 회복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봤는데 주가가 9,000원 넘어가지고 쭉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28일 날 급락시켰던 것이 약간 의도적인 하락으로 보시고 만약에 9,000원 넘어갈 경우에는 한 10,000원 근처까지 조금 더 열어두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주가가 얼마만큼 가 있는지를 보고도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8,000원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물량을 줄여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8,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반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올라간다. 그럼 9,000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잘 보고 계시다가 10,000원쯤에 파시면 되겠고요. 기다렸는데도 9,000원 넘지 못한다 그러면은 비중을 많이 줄이시든지 전략 매도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일단 이 위험한 구간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매도 관점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잘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보시면서 9,000원 위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비중을 절반 이상 정리를 하시라. 또 8,000원 밑으로 내려가도 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9,000원 위로 올라선다면 10,000원까지 볼 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346님의 문자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나노메딕스 8,700원에 30%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나노메딕스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자, 나노메딕스라는 종목이 이게 되게 우리 투자자분들을 많이 좀 힘들게 한 종목인 것 같아요. 보시면 뭐 예전에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뭐 3만 원 근처까지 갔던 종목인데 오늘 종가가 8,000원에 있어요. 그럼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는 3분의 1까지 떨어진 종목이죠. 그래서 낙폭과대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종목으로 보이거든요. 한번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보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어요. 5월달 바닥이 얼마였냐면 3,270원인데요. 3,270원짜리 종목이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11,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대충 계산해봐도 3배 이상, 4배 좀 안 되게 올라왔죠? 그죠?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3배 이상 올라갔으면 어떤 거예요? 단기 급등주예요. 단기 급등주.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올라왔으면은 일단 거기서 수익 낼 사람들이 다 됐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한번 시세를 보여줬죠? 그러면은 이거 누가 이걸로 돈 벌었대. 야, 그래? 나도 한번 볼까? 좋은 재료인데 사봐야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원래 사실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를 때 나 혼자 분석해서 나 혼자 좋은 거 딱 잡아놓고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데 이 경우는 이미 2번이나 첫 번째 시세는 여기서 이거 한번 보여줬죠? 두 번째 시세는 이번 달 초반에 5,000원짜리가 11,000원짜리로 올라가면서 불과 이거는 일주일 만에 주가가 2배가 뛰어버리면서 이미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거 지금 들어가서 먹을 거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저는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은 둘째치고 현재 상황을 그냥 한번 벌어진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두어 번 시세를 급등시킨 종목들은 다 벌 사람들은 다 벌었고 지금은 이제 남은 거 가지고 지금 먹으려고 막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옛부터 그랬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딱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내용들을 보면은 아마 좋은 호재 같은 것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보시면 뭐 그래픽 관련주다라고 해서 6월 달에 시세 많이 냈죠. 그리고 여기 8월 달에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짐 로저스.
짐 로저스가 누굽니까? 아난티를 통해서 우리 전 국민들을 엄청나게 손해보게 했던 바로 그분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사회의사로 영입이 됐대요. 사람들이 예전 일을 기억을 못 하시나 봐요. 그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론 그 종목은 너무 높았었고 얘는 바닥이기 때문에 괜찮겠구나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8,700원 매수하셨으면 다음 주 중에 다음 주 월화수목금 5거래 있잖아요. 5거래일 안에 일단 매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이 종목 10,000원이라도 수익이 발생을 한다면 바로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가 밑으로 뭐 많이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 시간의 거래는 좀 빠져 있는데요. 뭐 별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본전 위로 올라간다면 가격 무관하게 저는 분할 매도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거 오래 들고 가면 수익은 낼 수 있지만 지금은 이것보다 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많이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11시 반 공개 방송에서 또 좋은 종목들을 많이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까 차라리 그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메딕스는 다음 주 안에는 매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설명하셨습니다. 본전 위로 올라온다면 분할 매도하시라 설명드렸고요. 다음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028님의 문자입니다. 푸른 기술 17,800원에 32%입니다.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입가가 올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푸른 기술은 매수가까지 가능하다 보시나요? 푸른 기술이 17,000원대에 사셨으면은 사신이 좀 되신 거예요. 그죠? 한때 이제 잘 나갔던 남북 경협주, 또 철도주 쪽이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추가 알파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가세를 해줬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는 일단 다음 주까지는 좀 이제 생명 연장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잠시 추석이나 이때는 잠깐 좀 주춤할 수도 있어요. 주춤할 수도 있는데 11월 달에 태국 방콕과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이 있는데 거기에 또 초대하지 않을까, 참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다가 좀 밀리더라도 저는 그때쯤이면 또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그 사항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장중에 16,950원까지 가면서 조금만 더 갔으면은 본전을 만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동안 거의 뭐 절망이죠. 절망적으로 바닥까지 계속 내려가다가 최근에 호재 나와가지고 들어 올렸는데 과연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매물대를 봤을 때 오늘의 상승과 최근에 있었던 상승을 통해서 일단 코앞에 있던 매물대들을 많이 걷어냈어요. 많이 물량들을 걷어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제가 볼 때는 제 차트로 분석을 했을 때 한 2만 원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는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북한이 이제는 정말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되는 시점이고 만약에 정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지 사실 미사일 발사는 이제 약발도 안 먹힐 거예요.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거 정말 큰 거거든요. 그래서 핵실험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그 정도까지 그런 일을 벌이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2만 원 근처까지는 충분히 회복될 거를 보기 때문에 연말까지 2만 원 목표 잡으시고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을 2만 원까지는 연말까지 보신다면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우리 기술 투자. 네, 우리 기술 3,500원. 네, 매수가 3,500원의 비중은요? 15%. 네, 3,500원에 예. 15%.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아니, 한참 됐어요. 좀 오래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이 요즘 계속 떨어지고 있는 차트인데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종간에 우리 기술 투자 3,500원에 15% 최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네네. 종목은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시청자님 혹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그럼, 아니, 없어요. 그거 하진 않으시고
예. 그럼 이 종목은 어떤 거 보고 투자하신 걸까요? 저기 추천해 주셔서. 아, 그래서 예.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3,500원이라는 매수 단가는 그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정말 네. 절망적인 가격은 아니니까 일단 안심하시고요. 매수 단가는 네. 나쁜 가격은 아닌데 지금은 네. 이제 이 우리 투자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종목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 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차라리 암호화폐에 투자한다. 약간 이럴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우리 증시 어때요? 조금씩이지만 살아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주가 그쪽에서 시세가 좀 떨어지고 있고 주식시장이 좀 더 좋아지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올라가기에는 그렇게 좋은 여건들은 아닌 거죠. 큰일 그죠? 났네요. 예. 근데 너무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설명을 한번 계속 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주가를 보면 지금 주가가 쭉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저점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제 3,000원이나 뭐 2,500원 뭐 이 근처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만들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도 많이 안 나오고 있고 그냥 전형적인 횡보하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무너지는 종목은 아니고 제가 볼 때 네. 당분간 뭐 2,500원, 3,000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네. 이제 재료가 딱히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예. 이게 계속해서 그냥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을 잘 만들면은 또 올라와요. 예. 현재 가격이 이거 작년에 얼마짜리였냐면은 작년에 막 7,000원짜리였고 그 전에 10,000원짜리 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네. 싸긴 싸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좀 시간이 필요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당장에 올라갈 주식은 아니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지금 이번 추석 때가 되면은 이제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 한두 달 안에 한 번 반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참 재밌는 게 주식시장 거래가 안 돼도 암호화폐 시장은 거래가 되거든요, 주말에도. 그래서 네. 연휴 길고 하면은 그쪽으로 돈이 막 쏠리고 시세가 올라가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추석 전후로 해서 한번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매수하신 3,5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것 같고요. 예. 글쎄 뭐 좀 더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올라가면서 이제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 딱 3,500원이라서 예.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내용을 깊이 아시거나 그러시게 아닌다고 한다면은 저는 네. 본전 이상 올라오면 그냥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예. 예.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이번 네. 추석 정도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 안까지 네, 네. 매수가 이상 올라오면은 천천히 분할매를 하시면서 수익 챙기시고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시는 거 있으면 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우리 기술 투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진단 119 생방송으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관님, 오늘 또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온라인 방송 이어가시잖아요. 네네. 오늘 또 마지막 종목 진단 119 이후에 온라인 방송인데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11시 반 늦은 시간인데 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종목들과 앞으로 이제 시황들 또 무슨 큰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이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주제는 뭐냐면은 상승장을 오기 직전인데 왜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 언론이나 뉴스들은 이 좋은 거를 부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안 좋은 것만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 중요한 순간에 개인 투자자분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주식시장 어때요? 어려운 시장 다 넘어갔고 이제는 탈출구가 보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곧 있을 상승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주가 다 올라간 다음에 뭔가를 사려고 그러면 늦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거예요. 지금 쌀 때. 바닥에 지금 사놔가지고 앞으로 상승장이 오게 됐을 때 남들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지금 올라가는 거 사도 될까? 의심하고 있을 때 더 올라가게 되면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못 사고요. 진짜 많이 올라가면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뛰어들게 돼요. 그런 일들을 겪기 전에 우리는 미리 지금 준비해 놓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잘 좋은 거 사놓으시고 앞으로 그 명절도 있을 것이고 그죠? 행사들도 많이 있을 텐데
놀러 가셔서 쉬러 가셔가지고 주식 보시느라고 고통스러워 하시기보다 지금 준비 잘 해놓고 그때 편안하게 보시면서 플러스 계좌 되어 있는 거 보면서 그게 더 좋으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드렸던 종목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발생하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종목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밤 11시 반 공개방송을 통해서 오늘 오시는 분들께 전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조금만 내려보시면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236님의 문자입니다. 컴퍼니 K 상담 꼭 받고 싶습니다. 보호예수 해제 후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건지 물타기에서 평단 1075원에 비중 20%까지 맞췄으나 어떻게 종목을 봐야 할지 상담 꼭 부탁합니다. 컴퍼니 K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 어떤 전략 세워드려야 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컴퍼니 K 파트너스 한때 상장하고 나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힘이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니까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난 5월 달 상장을 한 종목인데, 자, 신규 상장 주식을 보실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공모가입니다. 공모가가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주가가 저점을 찾고 어떤 돌리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됐을 때 투자 기회가 생긴다는 부분인데요. 이 컴퍼니 K라는 종목은 공모가가 4,500원이에요. 그럼 지금 가격을 보면은 제일 많이 쌌을 때가 7,200원이니까 한 번도 공모가 근처까지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좀 많은 뜨거운 그런 종목이고 현재 시세가 좀 붙어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아직도 8,500원이면 공모가 대비해서는 거의 뭐 2배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어느 순간이 거품이 빠질지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상장되기 이전에 장외에서 이 종목 공모를 받은 사람들은 아직도 수익률이 80%, 90%, 100%를 찍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언제 변심해서 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하면은 주가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거래량 보세요. 오늘 거래량 20만 주 나왔습니다. 8,000원짜리 주식이 거래량 20만 주 나왔다는 거는 거래가 얼마 안 나온 종목이에요. 거래가 없어요. 활발하게 거래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투매가 쏟아지면은 이거를 막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컴퍼니 K 파트너스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10,000원대 들어갔었으면은 그냥 이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10,000원이라는 가격이 그래도 바닥에 가까우니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만약에 아닐 경우에 굉장히 하방으로 많이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투자 들어가실 때 뭐 비중 한 10% 그냥 사놓고 혹시나 이제 위험 상황을 대비해서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를 준비하는 전략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그러니까 거래량도 없고 변동성이 많이 없는 상태 그리고 바닥이 어딘지 확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회사의 재료를 봤을 때 벤처 캐피탈이에요. 벤처 기업들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죠? 거기서 나온 성과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제 퍼센트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정부가 우리 중소기업이나 벤처 쪽에 어떤 육성 정책들을 그동안 많이 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는 그렇게 뭐 나온 게 없어요. 투자도 하고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글쎄 현장의 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아직은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라는 쪽이 그렇게 최근에 각광받는 테마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공모가가 지금 아주 아래에 있고 현재는 바닥을 확신하기가 어려운 구간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천천히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결론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느 쯤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가격은 10,000원 전후에서 조금씩 분할 매도 하셔가지고 일단 손실을 좀 줄인 상태에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0,000원까지는 뭐 더 하락하더라도 한 번쯤은 도달했다가 10,000원 한번 건드려주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매도를 좀 많이 하셔서 다른 종목 공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일부 좀 줄였다가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은 10,000원 전후에서 분할 매도하는 게 좋겠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코론 글로벌이요. 네. 실적도 좋고 수주도 크겠다고 해서 오늘 샀는데 네. 거래 많이 터지면서 음봉그려가지고 밑으로 더 내려오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네, 오늘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시청자님? 8,300원에요. 네. 한 15%. 네, 8,300원에 15%, 뭐 실적도 좋고 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빠져서 바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한번 진단 바로 받아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코오롱 글로벌 8,300원에 15%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네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오롱 글로벌 많이 찾아보고 사셨나 봐요. 네, 실적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자, 근데 네. 제가 보는 시각은 어떨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네, 좋은 네.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거든요. 자, 한번 네. 일단 볼 텐데 코오롱 글로벌이 일단 이제 코오롱 그룹의 계열사 중에 이제 작은 계열 종목이고 말씀하신 그런 좋은 내용들이 사실은 이미 지난 4월 달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네. 4월 달에 주가가 12,00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왜 올라갔냐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 뒤로 주가가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내려가고만 있죠. 8,0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건 뭐냐면 현재 이 회사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그 이유, 올라가야 되는 이유 중에 실적이라는 이유가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적이 좋다고 해도 그렇게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한번 써먹었어요, 그 재료가. 그래서 지금 일단 상황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안 좋은 상황이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종목이 제가 볼 때 가긴 할 것 같은데 실적 때문에 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건 뭘로 갈 것이냐? 얼마 전에 우리 정부에서 우리 추경이 통과가 됐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더 만들어서 네, 사회 그것도 국부에 있고. 그죠? 네. SOC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네. 그게 아직은 이게 돈이 이게 퍼지지가 않은 상태예요. 결정만 났지. 그래서 그 효과가 올해 연말, 내년 초 이렇게 해서 점점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텐데 그때 저는 성과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우나 그런 정부의 정책이랑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잘 넘어간다면은 저는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목표가부터 말씀드리면 한 10,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0,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적을 제가 보니까 올해 예상 실적이 뭐 사상 최대 실적 정도까지 예상치가 나왔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조금 못 미치는 실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실적보다는 이제 뭐 건설업종이나 그런 뭐 경기들, SOC 투자 이런 것들이 나올 때쯤, 그때쯤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투자 비중도 괜찮고요. 가격도 괜찮은 구간이니까 이거는 좀 길게 보시고 10,000원 보시고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는 기업이니까요. 장기 투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192님의 문자입니다. 다정다감 적풍님 흥구석육 5,400원에 30% 진단 부탁드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흥구석유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자, 흥구석유 주가가 올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주식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 흥구석유가 언제 올라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종목도 이제 나름 테마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테마가 언제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기록을 잘 해두시면은 나중에 그 똑같은 이슈가 터졌을 때 그때 그게 올라갔었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흥구석유가 올해 5월 달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6월 달까지 그 시세를 이어졌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주가를 보면 주가가 이전에 작년에 뭐 작년까지 안 가더라도 올해 1월 달에 주가가 2,500원이었어요. 2,500원짜리 주식이 5월 달에 8,500원까지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한 3배 정도 올라왔죠? 3배 정도 올라왔는데 3배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미국의 이란 제재예요. 이란을 계속 압박하게 되면서 최근에 뭐 호르무즈 해협 쪽에 한국의 파병을 같이 요청하기도 했고요. 이란을 계속해서 경제 압박, 뭐 군사적인 압박 이런 걸 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흥구석유가 국제유가에 연동돼 가지고 그렇다면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 석유 회사가 돈을 벌겠구나. 이런 논리로다가 올라간 거예요. 사실관계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알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요즘에 어떻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언급을 하나요? 이런 방구도 없죠. 그죠? 지금 자기 나라 일들이 터지는 거 수습하느라 바빠가지고 이런 방구도 없어요. 심지어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그냥 무시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G7 회담 장소에 이란에서 접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랑 만나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죠? 거절했다고 하죠. 그죠?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 자, 이걸 보면서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문제는 지금은 다룰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제가 밀어두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가장 우선순위가 일단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이랑 협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풀리는 내용이 잘 안 풀린다면 타겟이 이제 이란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일단 지금 중국이랑 잘 대화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란을 건드릴 시점은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자, 그러면 이 흥구석유가 다시 한번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트럼프가 이란을 한번 들쑤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종목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바로 올라갈 종목은 아니라고 전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재 매수가가 5,400원 정도면은 그래도 나쁜 가격은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주가가 밀린다면 한 4,500원까지는 밀릴 수 있습니다. 밀려도 저는 괜찮은 구간이라고 허용 범위라고 보고 있어요. 아래쪽으로는 4,500원까지는 밀릴 수 있고요. 위쪽으로는 지금 열려있는 구간이 많지는 않은데 한 5,500원까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당분간 호재가 없는 사이에서 4,500원, 5,5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점을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 구간에서 적당히 수익 실현 구간이 발생을 한다면 정리하시기 바라겠고 아래쪽으로는 4,500원만 지켜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당분간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조금씩 저는 물량을 좀 빼시는 게 어떨까. 네, 이렇게 좀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로는 4,500원까지 보시고 위로 5,5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라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상담은 모두 도와드렸습니다. 종관님, 오늘도 마지막 온라인 방송 이어가실 텐데 오늘 방송에서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나요? 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상승장으로 가는 그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얼마 안 남은 시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해라. 사실 이런 거는 그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너무나 매력적인 종목들을 제가 많이 소개를 드렸어요. 그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계실 거고 지금 수익을 기다리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종목들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꼽아왔던 그 종목들을 공개를 해드린 거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10번째 종목을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종목 역시도 상승장이 돌아섰을 때 그 어떤 종목보다 많은 상승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아직 시장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종목을 통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좋은 장이 왔을 때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11시 반 공개 방송에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또 큰 수익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종목진단 119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새로운 프로그램 상위 1%의 투자 병법이라는 새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진단 119 많이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